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16일입니다. 어제 저희들은 하늘궁에 우리 허경영 신이님을 잘 아련하고 왔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오늘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책을 177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네. 불공정이 상식이 된 나라. 어떤 이는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득표율을 올리면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달걀이 있어야 딸기 나오고 딸기 알을 낳아야 달걀이 있는 법이다. 정당 보조금도 그렇지만 앞서 잠시 언급한 불공정한 우리나라 선거법과 선거 풍토를 상기해보라. 일단 달걀이든 닭이든 되어야 하는데 정치 신인이나 신생정당은 그 첫 번째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선거풍토 등 모든 것이 있는 자는 계속 더 가져가면서 목적을 이루고 없는 자는 재산을 다 털리고 나오는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하자면 결국 거대 정당만 보조금을 받으면서 존속되고 거대 정당 후보만 당선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TV토론은 후보자가 국민에게 자신을 알리고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TV토론에 나갈 수 있는 대상 후보를 제한해 놓고 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82조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대통령 선거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해 놓았다.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 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첫 번째, 대통령 선거.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 도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자치구, 시, 군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위 조항에서 신생정당의 후보가 TV토론에 나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다가 유일하다. 그런데 선거기간 전 30일 동안 여론조사에서 5%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 정치 신인이 5%의 지지율을 얻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처럼 가능성이 희박하다. 왜 그런가? 여기에는 언론과 방송, 여론조사기관, 선거법 등이 정치 신인의 등장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영방송과 주요 언론은 정치 신인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데 1등 공신이다. 선거기간에 들어가기도 전 언론, 방송은 거대 정당 후보에 대해서만 주야장천 보도한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받은 국영방송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공영방송과 주요 언론은 거대 정당들의 후보의 동정만을 국민에게 충실히 보도한다. 정말 잘못됐죠. 같은 공작금을 내고 출마한 다른 군소 후보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국민은 그대 정당 후보만 알지 신생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출마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이렇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는 소위 후보 지지율 조사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의적으로 일부 그대 정당 후보만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해서 발표한다. 언론은 그것을 받아 대스특필한다. 엉터리죠, 엉터리. 물론 나같이 국민에게 어느 정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정치 신인을 여론조사에서 조사한들 언론, 방송 보도에 나오지도 않은 그들에게 지지율이 나올 리도 없다. 그러니까 언론, 방송과 여론조사 기관이 정치 신인의 등장 자체를 철저히 막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이 되면 TV 토론에 나갈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항목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형식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맞습니다.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82조의 사항의 나의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유효 투표 총수의 3%를 얻은 정당의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후보가 자신의 당이 아닌 그러한 조건을 갖춘 제3의 정당을 물색하여 추천을 받는다고 할 때 정치적 이상이나 노선이 일치하는 정당을 찾고 그러한 정당과 협상을 하여야 하는데 결코 쉬울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공직선거법의 TV토론 참여 후보자 기준에 대한 법 조항들은 기존 거대 정당에 들어오지 않으려면 정치할 생각을 말라고 얼음장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입니다. 동법 제82조의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신생 정당에게 더욱 절망적이다.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에 대한 조항인데 신생 정당은 아예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 규정을 옮기면 다음 내용이다.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 제외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 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시 도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이처럼 우리나라 선거법은 후보를 알리고 정책을 알릴 기회인 TV 토론을 비롯한 방송 토론에 정치 신인이나 신생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거의 막아놓고 있다. 거대 정당 후보들은 수차례 방송에 나와 자신과 자신의 정책을 알린다. 반면 신생 정당의 후보나 정치 신인들은 선거 기간 동안 고작 한 차례씩 군소정당 후보들만의 후보당 10분 연설회와 10분 토론만으로 공중파를 통해 정책을 알릴 수 있다. 후보당 단 10분이며 그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시청하기 쉽지 않은 시간대에 편성한다. 늦은 시간에 편성을 하더라고요.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유세와 현수막, 벽보, 공보물, SNS 활동으로만 자신과 정책을 알릴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활동마저도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 후보들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약세일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치르는 선거 결과가 어떻겠는가? 나는 이처럼 불공정한 선거법과 편파적인 언론, 방송, 자의적인 여론조사 등 불공평한 선거 풍토에서 지급되는 정당 지원금은 결국 기성 정치인들이 국고를 통해 형식적 선거를 치르고 자신들의 재당선으로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국민보다는 당리, 당략이 우선이죠. 정당이 선거에 나갈 후보의 공천권을 가지고 공천 장사를 하다가 관련자가 구속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된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은 당선을 보증하는 수표와 같기에 돈을 내고서라도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게 여의도 정가에 떠도는 소문이다. 이러한 정당의 형태와 정치 풍토 속에서 우리 정치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으려는 것과 같다. 정치 발전은커녕 정치인들이 부패해가는 최대 고리가 바로 정당이라고 본다.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기 공천을 따내기 위해 출마 당시 내놓았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당리당략을 따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론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거나 당의 방침을 어기고 독자적인 행보를 했다가는 당장 돌아오는 것이 당 차원의 비난과 자기 공천 탈락이다. 이런 마당에 정당이 국민과 권력을 잇는 다리라고 극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입니다. 오늘은 난세 영웅 흑인령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